3월 20일 이후에 3월 초서부터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공개방송과 다양한 이제 매체를 통해서 심지어는 이제 모방송국 생방송에다가도 대놓고 3월 20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반등 국면이 진행되게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반등 국면이 현재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지금 주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게 이때 추가 폭락을 하게 되니 인버스 2배수를 사라 그래갖고 현재까지 그 2배수를 들고 오신 분들이 많은데 이와 같은 추천을 한 곳에서는 아직도 7월까지도 저희 공개방송에서 인간지표라고 말하는 일봉 차트만 기술적 분석한 사람들이 7월까지도 나타나서 이 3월과 같은 폭락 3월 수준을 넘어서는 폭락을 계속해서 외쳐왔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난 공개방송에서 화요일날 말미에 보여드린 것처럼 주요한 금융상품들이 2배 넘게 수익률을 나타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인버스를 들고 현재까지 있다면 마이너스 난 것만 지금 손해를 본 게 아니라 이 플러스로 2배 가까이는 못 되더라도 거의 2배 가까운 수익률을 쌓을 수 있는 기회마저도 날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공개방송에서 좀 공유하기는 꺼려져 왔지만 왜 3월과 같은 폭락이 나올 수가 없는지를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인가 분석으로 여러 개로 다방면으로 분석해 드렸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건 나는 모르겠고 엘리어트 파동을 보게 되면 뭐 별의별 얘기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저희가 사실 결정적인 자료를 공개방송에서는 공유를 안 했어요. 왜냐? 결정적인 자료라면 제가 여기기에도 공유하기가 싫어요. 송구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왜 공개방송에서 개별 종목에 대해서 공유를 안 하느냐. 그렇게 좋으면요 남들에게 추천할 정도로 믿음직하고 좋은 거면 내 돈 갖고 그냥 내가 벌고 말지. 이 좋은 거를 왜 남하고 누군지도 모르는 공개방송에서 왜 이거를 공유를 하면서 리딩 방송을 진행을 합니까? 이게 저는 지금까지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좋으면 몰래 대출 받고 집 담보로 맡기고 땡겨갖고서는 사세요. 급등된다고요? 한 달 뒤에 400%? 그러면은 집 담보로 맡겨갖고 10억 땡겨갖고 사면은 공개방송 진행 안 해도 되잖아요. 돈 버는 게 목적이었다면. 안 그래요? 이해가 되지가 않죠. 그래서 이게 좋은 거는 좀 아끼는 버릇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이 개파락만 떨어지게 되면 계속해서 폭락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제 공유드리는 내용을 미리 이제 줬다면 이런 사람들은 내용을 바꿨을 거예요. 아, 기술적 분석 내가 이거를 멀리가 요건데 이걸 잘못 카운트를 했네. 이제 보니까 이후로는 일정 기간 상승이 됩니다. 그렇게 내용을 이제 바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경제 지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왔지만 결정적인 자료는 들고선 있었고 오늘 이제 공개 방송에서 이 내용을 오픈하는 것도 좀 반대가 내부적인 회의에서 굉장히 많았어요. 9대 1이었어요. 저만 1이었고 반대가 9분이셨어요. 그렇지만 공유를 해야지 되겠다. 공개 방송은 내가 내 입으로 떠드는 거니까 피해를 보더라도 제가 피해를 보면 되고 분석하는 것도 저기 때문에 의사결정권은 저에게 있다고 말을 했죠. 그래서 공유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결론만 가져다 쓰던 시각자료들도 가져다 쓰던 어떠한 개인 방송과 카페, 블로그, 증권 방송 등에서 상업적 목적, 비상업적 목적이더라도 저희와 협의되지 않은 무단 공유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을 맞이하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좀 공지를 드립니다. 개인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보게 되면 2020년 하반기 즉 2020년 3월 23일에 무제한 양적 완화가 진행이 됐고 3월 25일 공개방송에서 향후 미달러 선물 가격, 미달러 가치는 고점이 낮아지게 되나 하락 추세가 진행되게 됩니다를 말했어요. 분석 결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완연한 하락 추세라는 것은 급등이 주식시장이 폭락을 만들었던 기간 미달러 선물 가격이 급등을 했었던 3월의 하한 수준을 깬 게 완연한 하락 추세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3개월여 뒤에 분석 내용이 어떠했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기술적 분석으로 분석을 하든지 간에 본인의 분석이 어느 정도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는다면 그게 벌어지기 전에
분석한 내용을 공유를 해야지 돼요. 그래야지 대다수들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분석한 거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직접 그 이전의 분석 내용을 보고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타당성을 갖는지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완연한 미달러 가치는 미달러 선물 가격은 7월 30일에 하락 추세를 완전히 접어들게 됐어요. 즉 3월 23일 전에는 미국의 파생시장 만기 일마다 하방 풀베팅이나 상방 풀베팅을 통해서 흡족한 수익률을 쌓게 되면 얘를 결국 돈으로 환전해야지 수익이 확정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파생시장 만기 주간이 되게 되면 이 수익률을 배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미달러 가치를 일정 수준으로 높여주게 되면 수익이 증가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돼요. 3월에 폭락을 만들었을 때 이와 같이 미달러 가치도 폭등을 시킨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3월 23일 미국의 중앙은행이 무제한 양적 완화, 미국의 실물경제에 돈이 돌지 않게 되면서 금융 스트레스 지수가 폭등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돈을 회전시키기 위해서 미국 경제에 돈이 돌 때까지 무제한으로 달러를 공급하겠다는 게 무제한 양적 완화예요. 달러를 찍어서 유동성을 만들어서 주식시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유동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기술적 분석가의 주장이 아니라, 유동성이 높아지게 된 이유는 주식시장을 미연준이 띄우기 위해서 왜 유동성을 만들겠습니까? 미연준은 실물경제에 존재하는 통화량을 조절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곳입니다. 금융시장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유동성을 증가시킨 거는요, 미국 경제에 돈이 돌지 않게 되면서 금융 스트레스 지수가 치솟게 되자 돈을 회전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통화 유통 속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뿐이 없어요. 통화량을 극도로 높여주게 돼요. 통화량의 통화 유통 속도가 비례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흐름이 진행됐다. 그 이후에는 미국의 파생시장 만기일마다 미달러 유동성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3월과 같은 미달러 선물에 미국 만기 주간에 폭등하는 현상이 사라지게 됐고, 여기서 플러스 3개월이 되게 되면서 6월 말로 가게 되면서 이전의 하한 수준을 하향 이탈했다. 그리고 얘가 기간이 더 누적되게 되면서 7월 달에는 이와 같이 6월에 하한 수준을 또 하향 이탈을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3월에 폭락을 만들었었던, 3월에 격한 하방 변동성을 만들었었던 시점인 시작가를 7월 말에 이탈했다.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도 3월과 같은 폭락이 무제한 양적 완화 이후로 나타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 경제지표만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난 공개방송들을 통해서 3월 초서부터 지속적으로 3월 20일 이후에 왜 반등 국면이 진행될 것인지, 왜 폭락이 나타나지 않는지를 계속 설명을 드려왔어요. 근데 이제 결정적인 자료는 공개를 안 드렸죠. 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미 달러 가치의 방향성을 나타낸 거예요. 미 달러 가치에다가 녹색 선으로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 특화된 시각적 방향성 분석 도구인 녹색의 비행기 궤도를 나타냈어요. 녹색의 비행기 궤도는 제일 밑에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되고, 태동기를 이륙하게 되면 평균 하락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를 소폭 상승하는 수준까지 상승이 나오는 일자 상승이 진행되게 되고, 일정 기간 휴지기를 거치고 다시 경유지를 넘어서게 되면 최종 목적지인 쇠퇴기까지 상승하는 시기가 펼쳐지게 돼요. 여기 나타낸 것은 미 달러 가치예요. 미 달러 유동성이 아니라, 즉 미 달러 가치는 미국의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 미 달러 가치는 상승하게 되고, 미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은 미국의 유동성이 많아져서 미 달러가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미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요. 미국 유동성, 미 달러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서 미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2차 상승이 종료됐어요. 이제 남은 것은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태동기까지 귀향하는 과정이 만들어져 있고, 귀향하는 과정 속에서 평균 하락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 부근에서 적어도 한 번의 반등을 만들게 돼요. 그렇지만 알 수 있는 것은 3월 23일 미국의 무제한 양적 완화가 발표되기 전에 이미 이와 같이 미달러 가치는 2차 상승의 끝물에 와 있었다. 이게 3월에 이제 완연한 종료가 되게 됐고, 3월 23일 무제한 양적 완화가 발표되기 전에 이미 미달러 가치가 하락 전환될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공개방송을 통해서 공유를 드려왔어요. 그런 일이 7월에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와 같다. 미달러 유동성이 계속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미달러 가치는 2020년 하반기에 완연한 하락 추세가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돈의, 자본주의의 돈의 흐름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미 달러가 만드는 또 다른 돈의 흐름이 있어요. 바로 미 달러와 유로 환율이에요. 여기 파란 선으로 나타낸 게 유로화 대비 미 달러의 환율을 나타나게 된 거예요. 주목해야 되는 것은 미 달러 유동성이 유로화보다 더 많이 증가되는 시절에 유로화 대비 미 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현상이 이와 같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러한 기간 증가하는 미 달러 유동성으로 인해서 미국의 주가지수, 주식시장이 대세 상승을 만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이와 같은 현상이 반복되어져 왔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기가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3월의 폭락이 왜 나오게 됐냐? 그동안 이제 공개방송에서 글로벌 옵션 지수 일부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갖고 일부만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은 이 자료가 핵심이에요. 미달러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면, 빠르게 늘어나게 되면 유로화 대비 미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되고, 그때 되면 미국 주식시장이 대세 상승을 만들어 왔습니다. 유로화 대비 미달러 환율이 하락하는데 미국 주식시장이 횡보하다가 2019년 10월에서부터 2020년 2월 기간에 급등을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것이 실체가 없는 오버슈팅 현상입니다. 오버슈팅 현상. 즉, 우리가 그간 공개방송에서 본 거는 요 자료만 공유를 드렸어요. 글로벌 옵션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거대한 자본을 운영하는 복수의 투자 조직을 합쳐서 핫머니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핫머니가 변동성을 만드는데, 어떤 경우에는 하방으로 변동성, 어떤 경우에는 상방으로 변동성을 만듭니다. 어떤 경우에 3월과 같이, 2020년 3월과 같이 이와 같이 핫머니가 격한 하방 변동성을 만들게 되면, 하방 변동성에 베팅하게 되면 글로벌 옵션 지수는 이 파란 선을 넘어서게 되는 하방 베팅이 들어가게 되고, 이와 같이 하방 베팅이 진행됐었던 기간은 주식시장을 포함해서 원유 가격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글로벌 상품들이 폭락을 하는 현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건 공개방송에서 공유드리는 것은 이게 여기에 베팅이 됐기 때문이에요. 아리랑 방송 TV에 나가서도 얘만 보여주고, 이게 여기 베팅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과도한 하방 베팅이 진행됐기 때문에 다시 되돌림 과정이 진행되게 되면서 3월 20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 반등 국면이 일정 기간 진행되게 됩니다. 요것만 갖고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이 아니에요. 유로화 대비 미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기간에 뜬금없이 2019년 10월에서 2020년 2월까지 미국의 주식시장이 상승했어요. 오버슈팅 현상. 이게 글로벌 옵션 지수에도 확인할 수가 있죠. 하방 풀베팅이 과도한 3월 수준을 넘어서는 폭락이 나오기 위해서는 하방 풀베팅이 들어가야지 되고, 하방 풀베팅은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방 풀베팅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와 같이 일정 기간에 오버슈팅이 나타나게 돼요. 이 오버슈팅을 글로벌 옵션 지수에서도 교차로 검증할 수가 있고, 2019년 10월에서부터 2020년 2월 초까지 이 미달러 환율과 주가지수 이 지표를 통해서도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글로벌 옵션 지수는 매우 단편적인 모습만을 나타내고, 얘가 결국은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설명력을 가져요. 이 자료를 3월서부터 공유를 했다면 대부분의 일본의 가격 차트만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가들은 내용을 다 바꿨을 거예요. 그렇지만 7월에 그들의 분석 결과가 어떠한지 다 확인한 다음에 이제서야 공유를 드리는 점 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게 되면 또 이 글로벌 옵션 지수 공개 방송에도 공유를 했더니 요거를 가져다가 또 기술적 분석이랑 엮어서 또 써먹는 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 5월서부터 3월 수준의 폭락이 나온다고 주장을 해왔어요. 왜냐? 글로벌 옵션 지수만 보게 되면요. 오라 여기에 오버슈팅이라며, 이게 나온 다음에 하방 풀베팅이 나온다며, 야 오버슈팅이 나왔다. 야 이거 하방 풀베팅이다. 이렇게 그들은 설명을 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공유를 안 했어요. 보게 되면
글로벌 옵션 지수만 보게 되면, 야, 이전에 2019년 10월서부터 2020년 1월까지 오버슈팅을 나타낸 것처럼 비슷한 기간 오버슈팅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얘만 보게 되면, 야, 3월 수준과 같은 폭락, 3월 수준 또는 넘어갈 수 있는 폭락이 드디어 나온다. 야, 이 경제지표를 봐라. 경제지표가 말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게 오늘 공개방송 이후로 폭락을 얘기하던 곳에서 갑자기 얘기를 바꾼다. 분석 결과를 바꾼다. 그러면 우리 공개방송을 봤다는 얘기가 돼요. 이러한 분석 결과, 이러한 지표를 통해서 설명하는 곳은 국내, 적어도 국내에서는 단 한 곳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퍼런스가 없어요. 레퍼런스가 없기 때문에 미리 분석 내용을 드리고 일정 기간이 경과되고 난 다음에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방송이 그와 같은 내용으로 체계로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얘가 지금 여기 와 있다고 3월 같은 폭락이 나온다? 얘는 단편적인 모습만 보여준다고 말했죠. 가장 중요한 자료는 이것이다. 이거 말고도 이제 더 있죠. 유로화 대비 미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기간에 주가지수가 횡보 또는 침체돼야 되는데 이러한 기간에 2019년 10월서부터 2020년 2월까지 이와 같은 주식시장의 상승, 실체가 없는 오버슈팅 현상이 나왔고 그 다음에 3월에 급락이 나왔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다시 옵션 지수만 보게 되면 지금 2019년 말과 같은 모습의 오버슈팅이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2020년 3월과 같은 폭락이 나오지 않냐? 아니다. 왜냐? 유로화 대비 미 달러 환율이 지금 어떤 모습이냐? 이것이 이렇게 보이는가? 이렇게 보이는가? 이러한 기간 미국의 주식시장이 어떠했는지는 여러 가지 논쟁을 할 필요가 없고 직접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다. 근데 여기가 3월과 같은 폭락, 3월 수준을 넘어가는 폭락이겠는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옵션 지수만 갖고서는 기술적 분석을 엮어서 분석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왜 조금은 난해한 측면이 있지만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꼭 검증이라는 과정을 왜 거쳐야지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2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에 진행하는 밤을 잊은 그대 공개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개방송이 화요일, 목요일 밤에만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월, 화, 수, 목 중에는 이와 같은 네이버에다가 이제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검색어를 치시게 되면 블로그에 이와 같은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보기라는 블로그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매일 2개 정도씩 그날 이제 분석한 내용을 올려드리게 되고, 블로그에는 매우 단편적인 얘기만 좀 분석한 내용을 공유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연관 검색어에 보게 되면 주상지라고 여기 조회가 돼요. 조회수가 좀 이제 많아져갖고 연관 검색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주상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세 번째 거 얘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 주상지,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 카페가 연결이 되게 되고, 여기에 올리는 시황은 블로그에 공유된 것보다 좀 더 심층 분석, 인덱스 리뷰가 된 내용이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블로그 내용을 통해서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서 매일마다 그 분석된 내용을 참고를 하실 수 있는 자료를 제공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